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PT 재석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제 내 몸 사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 거예요. 네, 그동안 제가 이제 결혼 준비랑 여러 가지 이유로 바빠가지고 영상을 못 올렸었는데 이제 다시 좀 꾸준히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원래 병원에서 영상을 계속 찍었었는데 병원에서 이제 업무 중간에 찍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 소리, 이제 치료 소리도 들리고 이제 잡음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 제 집에서 찍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께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면은 이제 여기서 영상 찍어가지고 좀 편하게 올릴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이제 위치가 바뀌더라도 많은 양해 좀 바랍니다. 오늘 이제 내 몸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고 얘기를 할 건데 내 몸 사용법 이제 저희 모든 제품들이라든지 기계 아니면은 모든 것에서 이제 사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우리 몸에 대한 사용법들이 있어요. 뭐 예전에 보니까 프로그램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망가지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우리 몸에 어떻게 사용을 해야지 좀 효율적으로 움직일지 그거는 제가 일과 순서에 대해서 따라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뭐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뭐 운동 같은 가볍게 여가 생활 즐기고 이제 자잖아요. 그 패턴에 대해서 보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저희가 이제 제가 패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 자는 자세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보다는 자는 게 저는 일상생활에 처음 내 몸에 관련된 처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잠부터 잘 자야지 내 몸을 잘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주무시나요? 저는 잘 때 정말 시체처럼 이게 딱 팔 펴고 이렇게 이러고 딱 자거든요. 왜냐면은 아니까 저는 이제 물리치료사잖아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바로 자는 해부학적으로 이제 45도 정도 아래쪽으로 내려서 천장 보고 자는 게 가장 몸에 좋다. 예,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자는데 일반적으로 자는 자세를 크게 세 가지예요. 어떻게 자냐면 보통 이제 이렇게 바로 자는 거랑 그리고 옆으로 자는 거. 옆으로 자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래서 옆으로 자는 것들 그리고 엎드려서 자는 것들 이렇게 세 가지의 자는 이제 패턴들 이렇게 자세들이 있는데 어,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은 하늘 보고 이렇게 바로 자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렇게 잘 때 어떻게 이렇게 자는 것도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잘 때 허리에다가 수건 돌돌돌 말아가지고 목에 베개 받쳐주잖아요. 목에 베개 받쳐주는 게 이제 목에 굴곡이 있으니까 받쳐주는 건데 허리도 이렇게 저희가 굴곡이 있어요. 이렇게 허리 굴곡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수건 같은 거 말아가지고 좀 어디 받쳐주냐면은 두툼한 수건 샤워 타월 같은 거 둘둘 말아서 배꼽보다 살짝 더 위에 저희가 배꼽이 이제 허리 좀 중간쯤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거기 허리 중간에다가 굴곡을 만들어주면은 어차피 보통 사람들은 허리의 아래쪽에 굴곡이 있기 때문에 밑에 쪽에서 굴곡이 생겨요. 그래서 허리 가운데 굴곡을 만들려면 오히려 허리보다 살짝 위쪽에, 그러니까 배꼽보다 한 손가락 한 두 마디 정도 위쯤에 위에다가 좀 깔아놓고 자면은 허리 굴곡이 심했던 사람들은 허리 굴곡이 이제 베개가 받쳐주면서 편해질 거고 허리 굴곡이 없어서 일자어린 사람들은 처음에는 불편해요. 불편하면은 한 5분에서 10분 하다가 빼놓고 자고 며칠 반복하다 보면은 굴곡이 좀 나오면서 편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로 주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이 해부학적으로 자는 자세가 가장 좋은데 자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어깨가 이렇게 일상생활 하면서 많이 말려요. 그리고 이제 허리가 많이 뜨고 막 여기저기 막 불편합니다. 그래서 바로 자는 게 불편해요. 이게 바로 자는 게 이제 가장 불편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어깨가 떠서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어깨 이렇게 바로 있으면은 괜찮은데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그러면 잘 때 여기 이 부분이 떠요. 공간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자느냐? 어깨를 꾹 눌러가지고 어깨를 바닥을 몇 번 누르는 거 한 10번 정도 이렇게 5초 정도 해가지고 놓고 꾹 눌러서 5초, 4초, 3초, 2초, 1초 힘 빼고 이걸 한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하고 자면은 그나마 좀 괜찮아서 그렇게 잘 수 있는데 그래도 못 자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저도 가끔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에는 몸에 이제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고 심리적으로도 불안하니까 저희가 옆으로 자는 게 좋아요. 옆으로 자면은 이게 엄마 뱃속에서 다들 저희가 이렇게 쭈그려가지고 이러고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가장 편한 자세고 이 복부를 보호할 수 있어요. 복부와 가슴 흉도 쪽을 보호할 수 있는 거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안정감을 느껴서 저희가 옆으로 자게 됩니다. 옆으로 자게 되는데 이게 옆으로 자는 것도 그렇게 막 나쁘지는 않아요. 저희가 이제 뭐 저도 옆으로 자기도 하고 옆으로 자는 거 잠이 안 올 때 옆으로 주무세요 하는데 대신 해야 되는 게 저희가 바로 잘 때는 이쪽에 있는 베개를 좀 얇게 해도 되는데 옆으로 자잖아요. 그거는
옆으로 자는데 똑같은 베개를 비면은 이렇게 하고 자요. 요렇게 자면은 누가 봐도 목이 불편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목이 불편하니까 이거를 베개를 좀 넓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 베개를 좀 넓게 잡아줘가지고 어깨에서 이렇게 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잘 수 있게, 이렇게 잘 수 있게, 자는데 이렇게 자도 솔직히 좀 어깨에 무리가 와요. 어깨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거는 평소에 어깨에 아팠던 분들 아니면은 손이 저리거나 아니면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됐던 분들. 그러니까 이쪽에 이렇게 혈관이랑 신경이 같이 지나가거든요. 상완신경 쪽에 나가는 신경이 지나가고 혈관이 같이 옆에 따라가요. 그래서 흉곽 출구 주근이라 해가지고 목 디스크처럼 이렇게 손이 저리거나 붓거나 이렇게 손이 저리는 증상은 비슷한데 여기에 이렇게 신경들이 눌리면서 나오는 증상이 목 디스크랑 비슷한 증상의 질환이 하나 흉곽 출구 증후군 소라식 아울렛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걔가 좀 생길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꼭 자기 전에 운동들 어떤 거 천산알기 운동이라도 제가 몇 개 동영상 올린 거 있거든요. 다시 올릴 건데 그런 거 확인해서 등 운동, 어깨 운동을 좀 하고 주무시고 일어나서 하면은 그나마 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옆으로 잘 때는 뭐 다리에다가 배 가는 거 다들 아시죠? 그리고 베개 좀 높게 베고 이런 것만 신경 쓰면 그래도 옆으로 자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나쁜 건 엎드려 자는 거예요. 엎드려서 자면은 이렇게 엎드려 자잖아요. 그러면 처음엔 굉장히 편해요. 왜냐면은 배가 땅에 닿아요. 아주 심리적으로 완전히 안정감을 느낍니다. 가슴이랑 땅에 닿으니까 너무 편해요. 그리고 어깨가 펴져요. 딱 엎드려서 자면은 이러고 딱 자잖아요. 팔 다 엎드려 잘 때 팔 내리고 자는 사람 없죠. 보통 올리고 자요. 이렇게 어깨 이렇게 딱 펴지니까 등이 펴져서 굉장히 시원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좀 지나고 오래 지나면은 저희가 고개가 이렇게 자세가 안 나오잖아요. 자세가 안 나오면서 목이 막 삐뚤게 이렇게 막 자야 돼. 엎드려 자면 목 자세가 잘 안 나와서 막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목 진짜 뻐근합니다. 목도 뻐근하고 허리도 엎드려 있기 때문에 로도시스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은 이 허리 각도가 확 제껴진 상태로 이러고 자요. 이러고 팔까지 제끼니까 허리 확 제껴지거든요. 그러면은 척추 일근이 엄청 긴장해요. 엄청 긴장해가지고 아파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처음 잘 때는 편한데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잘 때는 되도록이면 해부학적인 자세로 바로 주무시고 그리고 옆으로 잘 때는 이제 베개 좀 높게 베고 그리고 다리 사이에 좀 베개 껴놓고 자면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고 일어났어요. 일어나면은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하면 씻어야죠. 씻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벌써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입 닦고 세수하고 머리 감을 때 몸을 살짝 숙이잖아요. 그러면은 허리 막 아프다고 막 아우 장난 아니에요. 다들 막 병원에 온 사람 물어보는 언제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머리 감을 때가 제일 힘들고 아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미 몸이 망가져 있는 사람들이죠. 나중에 이제 얘기할 건데 그런 분들은 이제 머리 감을 때 원래는 몸을 숙일 때 엉덩이 근육을 써야 되는데 엉덩이 대신 허리 근육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허리 근육들을 쓰니까 허리가 너무 과하게 제껴지면서 아픈 사람들이랑 스쿼트 같은 거 나중에 이제 알려드릴 건데 그런 거 하면은 엉덩이 근육을 쓰면은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볼게요. 이렇게 저희가 세수할 때 이거를 몸을 살짝 이렇게 살짝 숙이는데 허리가 제껴지는 거예요. 허리가 제껴지니까 허리가 막 긴장이 되면서 막 아파요. 엉덩이를 써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해야 되는데 엉덩이를 못 쓰고 허리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여기 이렇게 말아가지고 스쿼트 하는 것들을 좀 배워보면은 이거는 나중에 더 할 거예요. 그거를 좀 해서 스쿼트 같은 거 하면은 이제 뭐 할 때 더 편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차차.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망가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것도 그러면 스쿼트 몇 번 하면서 그거 아프신 분들은 이 머리 감을 때 하기 전에 스쿼트 몇 번 하고선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대신 스쿼트 할 때 아프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씻고 저희가 출근을 합니다. 출근할 때 이제 막 운전하기도 하고 아니면 버스 타고 뭐 그러기도 하고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걸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운전하는 습관들 많이 고쳐야 돼요. 사람들이 이제 특히 여자분들이 큰 차를 운전할 때 여기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운전해야 하는 게 아니라 받침에 받쳐가지고 운전하는 게 아니라 이러고 운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러고 운전하면 너무 아프죠. 힘들죠. 근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미 어깨가 굳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도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은 평소에 어깨 운동 같은 걸 좀 많이 해주시면은 나도 모르게 저절로 바뀌어요. 습관이라는 거는 내가 의식적으로 바꾸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막 환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병원에 오시면 환자분들께 자세 이렇게 바꾸세요, 이렇게 습관 바꾸셔요 라고 얘기 잘 안 해요. 어차피 못 바꿔. 저도 못 바꿔요. 습관은 바뀌기 어렵고 그냥 운동을 하면은 습관이 바뀌어요. 자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등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세가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냥. 예, 많이 하다 보면은 대신 이제 운동을 해야죠. 운동까지 안 하고 습관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운동에서 강해지면은 얘가 이렇게 되던 게 그냥 저절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힘을 빼고 있으면은 이러던 사람이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운동을 하면은 그냥 저절로 바뀌어요. 그래서 습관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 자세를 바꾸라는 얘기 잘 안 해요. 그냥 운동에서 근육을 키워서 밸런스를 잡아주면은 그분도 운전 처음 할 때 그러니까 운전 뭐 처음 하면 더 심하긴 하겠지만 젊었을 때 꾸부정하진 않았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근육이 망가지면서 자세가 바뀌어요. 그거를 운동을 해서 근육만 바꿔주면 자세는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출근을 했어요. 출근하면 이제 저희가 업무를 하죠. 어떤 분들은 칼질을 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그림을 그리다거나 아니면 마우스랑 컴퓨터 막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현장 일을 막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점심때쯤이 지나면은 다시 아파요. 이제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은 왜 아프냐? 우리 근육을 이제 쓰는데 우리 몸은 이제 근육 그 뼈대 계통이 있고 뼈대 계통들이 있고 여기를 근육들이 잡아서 움직여 주는 건데 거의 대부분의 일은 저희 일들은 그 아픈 사람들 보거나 뭐 거의 다 일들이 반복적인 일을 해요. 비슷한 자세에서 반복적인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근육이 수축합니다. 그리고 특히 정적인 자세에 있는 사무직이라든지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정적인 자세를 아니면 현장 일이라도 뭐 칼질을 계속 한다든지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근육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보세요. 내가 손이 있는데 손을 쥐락 펴락 쥐락 펴락 하면은 혈액순환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쥐고 또 지고 또 지고 또 지면은 혈액순환 안 되고 하얘져요. 하얘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피로물질, 젖산이라든지 기타 피로물질, 통증 요소가 쌓이니까 아파지는 거예요. 근육에 쌓여요. 근육은 감각세포도 많아요. 뼈에는 감각세포 별로 없어요. 그래서 뼈는 별로 안 아파요. 예. 그래서 근육들의 그 통증 요소들이 많이 쌓이면 굉장히 통증을 느끼면서 막 뻐근해지고 아파지고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스트레칭 해야 되는데 스트레칭을 그냥 뭐 다들 알죠? 운동 뭐 일하다가 스트레칭 하면 좋아. 그런데 그 이유를 확실히 알면은 그러면 진짜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근육이 막 굳어져가지고 거기에 막 노폐물들이 막 쌓여있어. 막 진짜 안 좋은 요소들이 걔네들이 막 내 근육을 막 갉아먹고 있어요. 막 손상을 입히고 염증은 진짜 정말 갉아먹기도 해요. 근육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막 쌓여가지고 갉아먹고 있으면은 진짜 내 몸에 막 안 좋은 것들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스펀지 이렇게 쥐어 짜듯이 이게 빨래하듯이 빨아주는 게 스트레칭이에요. 스트레칭이라고 꼭 늘려주는 게 아니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뭐 자주 있는 게 어깨가 이렇게 뻐근하게 이렇게 숙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등이 뻐근해지고 목압도 조금 막 줄어들고 막 가슴도 답답하고 이래요. 그러면은 이거를 제껴주는 거예요. 어떻게 제껴주느냐? 그냥 12샷 하세요. 12샷 하고 12샷 해서 뒤로 쭉 제껴주는 거예요. 뒤로 쭉 제껴주면서 턱을 당겨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위로 쫙 쪄줘요. 어떻게? 이렇게 쪄서 최대한 목 뒤쪽과 어깨 근육을 쫙 쪄주는 거예요. 쫙 쪄주면은 그러면 거기에 있는 요소들이 쫙 빠져요. 이게 쥐 한번 짰잖아요. 그 다음에 놓으면은 다시 혈액이 들어와요. 혈액이 다시 들어오면은 새 거가 들어오잖아요. 그걸 몇 번 반복해서 빨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쥐락 펴락 쥐락 펴락 쥐락 펴락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5초 정도, 5초, 4초, 3초, 2초, 1초 힘 빼고 이거를 2번에서 3번만 반복해도 어깨가 가벼워져요. 혈액순환 되니까 통증 요소가 빨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뿅 하고 괜찮아져요.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깨만 뻐근한 게 아니죠. 어깨 뻐근한 것도 뻐근한 건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픈 게 어디냐? 골반이랑 허리 쪽이에요. 골반이랑 허리 엉치는 앉아 있으니까 앉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잠깐만요. 의자 같은 게 있잖아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꽈요. 우리 이렇게 사무직 일들 이렇게 앉아서 일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리를 이렇게 꼽니다. 그리고 허리를 펴요. 허리 핀 상태로 손을 이렇게 앞으로 지그시 내려놔요. 지그시 한쪽만 하면 이렇게 휘니까 넘어지니까 양쪽을 지그시 내려놓고 얘를 누를 거예요. 어떻게 누르냐? 허리를 핀 상태로 몸을 숙이면서, 그러니까 몸을 굽히면은 보세요. 몸을 굽히면 전혀 의미가 없어요. 골반이 안 움직여요. 허리 핀 상태로 얘가 쭉 내려와야지 여기가 스트레칭 돼요. 옆쪽이 짧은 사람은 옆쪽이 먼저 당기고요. 뒤쪽이 아래쪽이랑 뒤쪽 짧은 사람들은 그쪽이 먼저 당겨요. 그래서 허리 핀 상태로 꾹 눌러가지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진짜 시원해요. 엉덩이 고관절을 편하게 시원하게 해주는 건데 대신 뭔가 근육이 너무 약한 사람들은 이거 했을 때 고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대신 좀 시원하다 느끼는 사람들만 이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굳어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안 시원하니까 뭐 마사지 같은 걸 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일상생활에서 이제 업무 보다가 이런 것들 굉장히 의자에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깨 좀 풀고 골반 엉덩이 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아픈 게 종아리예요. 종아리가 팅팅 부어 있잖아요. 종아리 한번 풀어볼게요. 앉아서, 일단 앉아서 할 거예요. 다리를 이렇게 놔요. 그래서 무릎으로 비벼주는 거예요. 무릎으로 내 종아리 살살살살살 비벼줘요. 이렇게 살살살살살 이렇게 놓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비벼도 되고, 다리에 힘을 뺀 상태로 무릎을 이렇게 무릎에다가 종아리에 비벼줘요. 되게 쉬운데 이게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아는 사람만 아는 종아리 푸는, 앉아있을 때 푸는 비결. 종아리 알이 막 두껍게 있으면은 보기도 싫고 혈액순환도 안 돼요. 종아리가 우리 피를 펌핑을 해줘야 돼요. 밑으로 내려간 피는,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간 피는 펌핑해서 올려주는데 심장이랑 너무 멀어요. 그래서 심장이랑 머리가 해줘야 되는 게 제2의 심장이 종아리입니다. 종아리가 그래서 제2의 심장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종아리를 잘 풀어놓고 스트레칭 해놔야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그래야지 우리 몸도 잘 사용이 됩니다. 몸에는 피가 필요하잖아요. 피를 해주는 게, 그러니까 하나 또 얘기할게요. 저희가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심장이 펌핑을 해주어서 나오는 거를 동맥이라고 그러고, 심장으로 들어간 피를 정맥이라고 해요. 그 피 혈액순환들을 해주는 게 심장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정맥을 펌핑해 줄 수 있는 이 근육들도, 얘네들도 굉장히 혈액순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너무 약한 사람들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예, 체액이 너무 적은 사람, 피가 적은 사람도 혈액순환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육이 약한 사람들도 혈액순환이 별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나면은 이거를 몸에서 쫙줘서 혈압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기립성 저혈압도 생겨요. 혈압에 대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운동을 좀 적당히 해주면은 혈압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근육, 이게 잠깐 좀 종아리 얘기하니까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 이렇게 운동하면서 몸을 좀 풀었어요. 풀고 나면 퇴근하죠. 퇴근하면은 이제 건강 생각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하러 가요. 운동을 하러 가는데, 이 운동하러 갈 때 그냥 바로 가는 것보다는 집에 들려서 몸 풀고 가는 게 좀 이렇게 옷을 좀 갈아입고 가는 게 괜찮아요. 얼마 전에 이제 논문, 이렇게 뉴스에 나왔던 얘기인데, 뭐, 일을 할 때 우리가 출근할 때 근육을 쓰는 거랑, 그리고 운동하러 갈 때 근육을 쓰는 거, 그 걷는 거 퍼포먼스 자체가 심리적 영향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근육이 출근하러 갈 때는 스트레스 받으니까 긴장한 상태로, 그러니까 이해는 되죠? 스트레스 받은 상태로 긴장한 상태로 갖고, 눌러갈 때는 근육이 이완된 상태로 걸을 수 있어요. 걷는 거, 그리고 운동하는 거 자체도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은 되도록이면은 회사에 있는 데보다는 집 근처에 있는 곳으로 좀 운동하는 데 잡고, 거기서 운동을 좀 하되 집에 들려서 옷을 좀 갈아입고 마음에 좀 안정을 가진 다음에, 그러니까 옷 갈아입고 물 한 잔 마시고 가면 돼요. 뭐 스트레칭 잠깐 하고 가면 좀 더 좋겠지만 뭐 바쁘잖아요. 뭐 밤에 퇴근하니까. 그래서 물 한 잔 마시고 딱 걸어가면, 룰루랄라 이렇게 산보하듯이 걸어가면은 골반도 잘 움직이고 어깨도 움직이고 그러면서 장도 잘 움직이고 몸이 전체적으로 편해지면서, 그게 워밍업 준비 운동이 돼요. 그렇게 가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운동을 할 때 마구잡이로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할 때 순서가 있어요. 어떻게? 이완시켜요. 마사지 같은 걸로. 그리고 스트레칭 합니다. 근육을 늘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강화 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칭이라든지 이완하고서는 마무리하는 건데, 이 순서를 꼭 지켜줘야 돼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그냥 가자마자 막 근력 운동하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솔직히 나이가 들거나 이제 환자, 아픈 사람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그게 무리가 와요. 왜냐하면 근육을 사용할 때 우리는 이제 일하고 와가지고 긴장돼 있잖아요.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아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운동을, 스트레스를 더 줘버리면은 근육은 너무 많은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퍼포먼스, 그러니까 그 무거운 거 드는 것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키로수 또 잘 안 늘어나고, 그리고 몸이 오히려 이게 젖살에 피로 물질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아프기만 해요. 그러니까 효과는 없고 아프고 오히려 덧나고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완하고 스트레칭 해주는 건데, 이완과 스트레칭을 왜 또 따로 하느냐? 이렇게 스트레칭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쭉 눌리잖아요. 쭉 눌리면은, 이게 쭉 가슴이나 늘리면은 근육은 늘어나는 것만 늘어나요. 이게 근육이 둘 다 한 가지 줄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두근, 상완 이두근 여기 한 가지만 늘리려고 하더라도 근육이 이렇게 길다랗게 있으면은 이렇게 굳어져 있잖아요. 굳어져 있는데 여기는 좀 많이 굳어져 있고 여기는 좀 덜 굳어져 있어요. 그러고는 늘리면은 덜 굳어져 있는 데만 늘어나요. 얘는 안 늘어나.
예, 이렇게 얘는 긴장된 상태로 얘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얘는 점점점 굳어지고 얘만 늘어나서 얘는 약해져. 그래서 찢어져서 근 손상을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완을 해주는 거예요. 마사지 같은 걸로. 어떤 거? 폼롤러. 예, 폼롤러 여기 있죠. 폼롤러. 예, 폼롤러 같은 거를 사용해가지고 푸는 거예요. 먼저 저는 뭐 운동하러 갈 때 푸는 순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등부터 좀 풀고 일했으니까 피곤하니까 등부터 풀고 뭐 다리 풀고 하는데 뭐 그런 거 푸는 거 있잖아요. 뭐 다리 같은 거 여기로 해서 마사지 뭐 다리 마사지 같은 거 이렇게 슬슬 나중에 이제 폼롤러로 마사지 하는 거 다시 올릴 거예요. 영상이 있긴 한데 다시 좀 올려가지고 좀 머리부터 발끝까지 폼롤러 쓰는 것들 다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막 스트레칭 같은 거 다리 이렇게 벌리거나 이렇게 쭉쭉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 해서 스트레칭 하는데 이 스트레칭 할 때도 저는 스트레칭 하면서 마사지를 같이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는 것만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다리 안쪽 내전근을 스트레칭을 하면은 안쪽은 굳고 바깥쪽만 늘어나요. 이쪽만 늘어나니까 진짜 막 찢어지듯이 아파요. 그러면 마사지로 다 풀어주면서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근육을 적정 길이를 유지를 해줘야 돼요. 저희 근육은 그러니까 근 섬유 다발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얇죠. 근데 얘네들이 너무 이렇게 막 굳어 있으면은 이렇게 엉켜서 굳어 있잖아요. 그럼 두껍죠. 안 움직여요. 네,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가 가운데를 반반씩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멀거나 잡을 게 없어요. 그리고 너무 가까우면 더 좁아질 게 없어요. 네, 이렇게 있어야지 최대의 힘을 내요. 적정 길이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칭까지 해준 다음에 이제 적정 길이를 유지하면 큰 힘을 낼 수 있죠. 그때 근력 운동해요. 그때 이제 강하게 막 땡기고 밀고 막 스쿼트 하고 뭐 하고 그렇게 막 근력 운동을 합니다. 근력 운동을 되도록이면 땀 좀 어느 정도 날 때까지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몸이 이제 펌핑 돼가지고 내 필요 이상,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상을 해서 근 손상을 입어야지 걔가 재구성되면서 이제 근육이 생깁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고 나면은 바로 이렇게 근력 운동 한 다음에 마무리 운동이 중요하죠.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젖사이나 피로물질이 근육에 쌓여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냅두면은 돔스, 지형성 근육통 와요. 엄청 아파요. 진짜 막 아파가지고 밤에 막 잤다가 깨고 이래요. 그러면 그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완, 그러니까 뭐 마사지를 좀 하고 자도 괜찮고 폼롤러로 아니면은 스트레칭 좀 하고 자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칭 하기 때문에 마사지 하고 들어가서 잡니다. 예, 그래서 들어갔어요. 이제 운동하고 마무리 운동하고 신나게 이제 집에 가요. 집에 가가지고 다이어트 한다고 바로 자요. 그러지 말고 뭐 운동하기 전에도 그렇고 운동한 후에도 그렇고 아니면 평소에도 그렇고 단백질 같은 걸 많이 먹어야 돼요. 저희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다이어트 목적도 있어요. 다이어트라든지 몸매 이뻐지게 하는 것도 뭐 여기 포함되긴 한데 어차피 그래봤자 근육을 키워야 돼요. 다이어트 하려고 해도 기초대사량 올리면 근육 키워야 되고 내 몸 강하게 하려면 근육 키워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신이 아니라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어야 됩니다. 어떤 거? 단백질 먹어야 되는데 단백질이 분해되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데 그 아미노산들이 몸에 필요한 건데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없는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그래요. 그 필수 아미노산이 어디에 맞냐? 그 필수 아미노산이 이제 뭐 찾아보면 다 나와요. 고기, 육류에 있고요. 그리고 어류에 있고요. 그리고 계란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 먹어서 근육을 키워놔야지. 그러니까 걔네들이 근육이 막 재구성되려면 그거 찢어놨잖아요. 운동하면 찢어놓는 거예요. 그 운동에서 찢어놨던 거를 재구성 시키려면은 그러면은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요. 이제 그냥 먹어도 솔직히 고기는 살 많이 안 쪄요. 살 많이 찌는 거는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그러니까 밥, 빵, 떡. 와, 그 떡 아세요? 떡이 밥을 이만큼 찌면 떡이 요만큼 나와요. 밥을 이렇게 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떡이 정말 살이 많이 쪄요.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특히 면이라든지 정제된 밀가루 있잖아요. 걔네들은 영양소가 없어요. 살만 쪄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면이라든지 이런 거 좀 줄이시고 예, 다이어트 할 목적이면 배고프면 먹어. 저는 다 먹습니다. 대신 먹고 나서 운동 많이 하고 하죠. 예, 건강 생각하면 뭐좀 줄이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고기 같은 걸 좀 식이섬유랑 같이 해서 좀 많이 먹으세요. 예, 많이 먹고 비타민 같은 것도 챙겨 좀 드세요. 저는 환자들한테 운동도 시키지만 먹는 것도 얘기를 많이 해요. 일하면서 환자들한테 얘기하다 보면은 환자들이 다이어트해 안 먹어 아니면은 너무 막 이게 좀 안 좋은 거만 먹고 그러면은 속상해요.
우리는 내가 이제 막 몸을 막 만들어주려고 막 준비를 해줘도 에너지가 부족하면은, 그러니까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에너지가 부족하면은 효과가 없어요. 치료빨이 안 받아. 도수 치료 막 내가 해주는데 치료빨이 안 받아. 그러면은 아쉬워, 아까워. 너무 치료받는 시간도 아깝고, 저희 비싸요, 도수 치료가. 돈도 아깝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를 최대한 극대화해 주려면은 먹어야 돼요. 예. 특히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비타민. 저는 비타민 전도사예요. 비타민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특히 요즘에 나온 것 중에 활성 비타민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종합 비타민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활성 비타민이라 해가지고 비타민이 우리 몸에 들어왔다가 어느 정도 효과를 좀 주면서 배출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게 기간이 짧으니까 그동안 빨리 효과를 내려면은 분해를 시켜서 주는 거예요. 분해를 시켜주면 우리 몸에서 빠르게 활성을 일으키, 그래서 활성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그 활성 비타민들이 좋은 게 요즘에 좀 많거든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상품명은 얘기 못 하겠지만, 예, 저는 제 주위에 약사분들이 많아 추천해 주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으면 확실히 효과가 좋아요. 제가 20살 때부터 비타민을 챙겨 먹어서 지금 오랫동안 비타민을 챙겨 먹는데 근래에 나온 활성 비타민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 활성 비타민들 좀 챙겨 먹으면서 해야지. 알죠? 비타민 A군, B군, C군, D군, E군 이렇게 있어요. 막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A군 같은 경우에는 뭐 혈관 강화에 필요하고, 혈관이 좋아야죠. 예, 그래야지 건강하겠죠. 비타민 B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에 대한 퍼포먼스, 근육 힘을 낸다거나 근육을 구성하거나 그런 것들 할 때 비타민 B군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비타민 C군 알죠? 활성 센서 제거하고 뭐 이런저런 하는 거. 예, 그리고 비타민 D군, 뼈가 튼튼해야지 근육이 잘 붙어요. 비타민 E군 막 신경 지배력 같은 거.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여기서 신경이 뇌에서부터 신경까지 이렇게 가야 돼요. 여기 말초신경, 막 준준신경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성하는 뭐 이렇게 만들어 도와주는데 이제 활성시켜주는데 비타민 E군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씩 챙겨 먹을 수 없으니까 종류별로 같이 있는 거 다 드세요. 그냥 꽉 차 있는 거. 종합 비타민, 그리고 종합 비타민이 좀 더 종류가 많고요. 그리고 활성 비타민이 좀 더 효과가 좋아요. 같이 먹으세요. 종합 비타민도 먹고 활성 비타민도 먹고 좀 번갈아가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타민 같은 거 좀 챙겨 드시고 하면은 운동했을 때 훨씬 더 편해지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생활하고 나서 이제 자기 전에 이제 막 운동하고 막 생활하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주무시지 마세요. 좀 쉬었다 주무세요. 저도 지금 신혼집 준비한다고 막 이것저것 막 박스 맨날 정리하고 하는데 자기 전에 30분 정도, 1시간, 뭐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릴렉스, 몸을 이완시키고 자야지 몸이 긴장이 풀려요. 몸이 긴장이 풀려야지 잘 때 스트레스 안 받고 편히 잡니다. 몸이 긴장된 상태로 딱 누워 자잖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사람들이 운동하지 말라는 게 근육이 긴장된 상태로 자면은 이미 심장도 두근두근 빰핑하고 있고 근육도 막 긴장한 상태로 자면은 그러고는 그냥 그대로 굳어져요. 그냥 굳어지면서 잡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좀 집에서 풀고 편안히, 심적으로도 편안히, 그리고 이제 몸 운도 좀 편안히 30분 최소한 좀 앉아서 쉬면서 오늘은 좀 어땠는지, 오늘 하루 어땠는지, 아니면 뉴스 볼 게 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잠자리에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아침에 이제 자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출근하는 거, 일하는 거, 그리고 퇴근하고 운동하는 거, 그리고 저녁에 좀 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자는 것까지 이렇게 얘기를 좀 하면서 내 몸에 대한 사용법을 좀 얘기해 봤어요. 저희 몸의 사용법을 잘 알아야지 저희가 이제 망가지지 않아요. 예, 저희 몸들의 사용법들이 이렇게 있는 건데 이거를 마구잡이로 사용해버리면은 처음에 뭐 괜찮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의 사용법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지 모두 다 건강하겠죠. 예,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올릴 때 이제 예전에 올렸던 거 그 좀 시끄러웠던 것들 다시 집에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올려드릴게요. 궁금한 거 여쭤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